KB국민은행 노사가 막판 협상에 실패하면서 노조가 19년 만에 총파업을 했습니다. 먼저 평행선을 달린 노사의 쟁점은 뭔지부터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측 입장을 두 기자가 대변하겠습니다. 노조 측 입장을 손소 기자가, 경영진 입장은 박규준 기자가 정하겠습니다. 이번 파업의 쟁점은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성과급과 페이밴드라고 하는 직급별 호봉상한제, 그리고 임금 피크제인데요. 자, 손소 기자. 네. 먼저 성과급을 둘러싼 노조 측의 입장은 뭡니까? 임단협에서 성과급에 대한 노조 측 요구를 되짚어보자면 기본급의 300%를 현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인상 근거로는 KB국민은행이 지난해 3분기까지만 2조 원이 넘는 누적 순이익을 올렸고 4분기도 호실적이 예상되는 등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성과급을 올려달라라는 겁니다. 네. 아울러 허인행장도 최대 성과급 지급을 약속한 바 있다는 점도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상 최대 실적 예상되고 허행장도 그 약속을 한 만큼 그 성과급 지급이라는 약속을 지키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박 기자. 예. 그런데 경영진은 왜 노조 측 입장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네, 이 사측은 회사 실적과 연동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교섭 초기에는 이 투입자본 대비 거둬들이는 이익을 뜻하는 이 ROE, 즉 이 자기자본 이익률이 10%를 넘어야 성과급을 주겠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본금 10억 원을 투입했을 때 순이익을 1억 원을 거둬야지 성과급을 주겠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하지만 200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이 10년 동안 국민은행이 이 ROE가 최고점을 찍었던 게 9.22%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10%를 밑돌았습니다. 이 때문에 노조 측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자 사측은 성과급을 200% 주겠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섰고요. 최종 협상에서는 300%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박 기자의 얘기처럼 막판 협상 때 사측이 300% 지급을 약속했는데 노조는 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까? 그 300% 숫자의 내막을 살펴보면요. 네. 그 순수하게 기본급의 300%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예. 시간 외 수당이라든지 또 일부는 우리 사주로 지급하는 등 세부 내용이 다르다는 점이 현재 노조가 거부하는 이유 중 하나고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페이밴드라든지 임금 핑크제 등 다른 임단협 쟁점 사항들을 조건부로 내세웠다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과급을 요구한 대로 인상을 해줄 테니까 페이밴드나 임금 피크제는 사측의 제시안을 그대로 따르라라는 것이죠. 예. 또 노조는 사측이 성과급 인상 요구를 이 대외 여론전에 악용한다라는 점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노조가 성과급을 올려봤는데 혈안이 돼서 파업을 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임금 피크제를 놓고도 갈등이 첨예합니다. 지난해 9월 금융권 산별교섭에서 임금 피크제 도입 연령을 1년 연장키로 합의했는데요. 다만 세부적인 방침은 각 은행 노사가 정하도록 했습니다. 자, 박 기자. 예. 이 임금 피크제에 대한 사측의 입장은 뭡니까? 우선 현재 국민은행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는 크게 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네. 이 관리자급인 부장과 지점장은요, 만 55세 생일 다음 달 1일 이렇게 돼 있고요. 부지점장과 팀장 팀원은 만 56세 1월 1일입니다. 파업 전에 허인은행장은 이 직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이 임금피크 대상이 경쟁은행보다 월등히 높고 이 진입 시기가 달라서 조직 내 갈등이 우려될 수준이다 이렇게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임금피크제 도입 연령을 1년 연장은 하되 이 진입 시기를 모두 이 관리자급 기준인 이 만 56세 생일 다음 달 1일로 맞추자는 게 사측 입장인데요. 예. 이렇게 되면 이 관리자급은 지금보다 1년 연장은 되지만 이 부지점장 등은 평균 6개월만 연장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사측 주장에 대해서 노조 측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노조는 임금 피크제 진입 시기를 지금처럼 이제 직급별로 이원화를 하고 기간만 그대로 1년 더 연장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금융권에서 특히 이 은행원에서는요, 임금 피크제 도입은 구조조정 대상, 즉 이 퇴직 연령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현실입니다. 예. 따라서 임금 피크제 적용을 받기 시작하게 된다면 상당수 직원들은 현실적으로 은행을 떠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측이 제시하는 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 직급별 호봉상한제, 바로 페이밴드인데요.
사측은 모든 직급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입니다. 자, 박 기자. 예.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 어디에 있습니까? 네, 우선 이 페이밴드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 이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대리 마로봉으로 기본급을 계속 묶어두는 겁니다. 네. 현재 국민은행은 이 3년마다 호봉이 오르는 구조인데요. 이 페이밴드가 도입이 되면 이 오래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연봉이 더 이상 오를 수는 없게 됩니다. 예. 국민은행은 2014년 11월에 입사한 이 신입 행원부터 페이밴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사측은 대다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이 현재 호봉제가 인건비 부담은 물론이고 이 경쟁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과나 역량에 무관하게 단순히 그 연봉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면 조직 전체나 직원들한테 동기부여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저하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도 급여는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사측의 이런 주장의 요구에 대해서 노조 측은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노조는 이제 사측이 가장 강력하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페이밴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노조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호봉 제한으로 임금 결정에 관한 권한이 사측으로 넘어가게 되고 사측이 이를 악용해서 결국 노조의 힘을 무력화시킬 것을 우려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앞서 언급한 대로 2014년 입사자부터 적용하는 이 제도가 선후배 간의 차별이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고 또 이 취업 규칙을 위법적으로 고쳐서 강행한 면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